카즈델 지역 펜시 협곡. 으차 허이엿 영차. 이 갈대밭을 지나도 햇대나무까진 좀 더 가야 하니 역시 내가 하는 게 낫겠어. 협곡의 배는 주문으로 새겨진 것이니 주문의 힘을 사용하면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도 움직일 수 있다. 괜찮습니다. 이 새 녀석 잔뜩 신났으니까 실컷 힘쓰게 두죠. 생각보다 훨씬 알개차군. 이 정도는 조용한 편이죠. 노를 저으면서 저놈들이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있진 않을 겁니다. 어쩌면 맹글로비스트의 울음소리를 흉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뭐 용광로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수백 년을 함께 불타왔는데 모처럼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체와 확실하게 구분되는 자아를 가졌으니 누구라도 신나게 떠들어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건가? 그나저나 협곡은 정말로 고요하군요. 응? 콜롬비아에서는 저처럼 신문물에 환장하는 사람도 가끔 택시 앞에서 문 손잡이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당황할 때가 있죠. 변화와 살아는 콜롬비아의 일상입니다. 끝없이 개척하고 끝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나라는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1초라도 말이죠. 하지만 여긴 제가 마지막으로 왔던 게 언제였죠? 200년 전 카스테린 그 참혹한 전쟁에 휩쓸린 뒤였지. 그때는 페일라가 막 이 협곡을 펜스들의 보금자리로 만든 참이었는데 말이야. 그렇죠. 오리지널에 몇 번이고 휩쓸린 산들 사이에서 이런 곳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안개 호수의 물거울, 갈대밭에 잠긴 나무들, 대지를 덮은 금빛 융단의 숲, 그리고 벤시들이 노를 저으며 불피리를 보는 소리까지. 이 포근함은 꼭 협곡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협곡은 역시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때 처음 저를 협곡에 데려던 사람 외에는 페일라 말인가? 그렇죠, 베일라. 저의 오랜 친구. 그녀가 회떼나무 아래의 오두막으로 이사했습니까? 저번 달에 했다. 그 당시 페일라가 그들을 동화 속의 인물로 꾸며내 아이들에게 협곡의 안개는 죄다 그대의 파이프에서 흘러나온 거라고 이야기해줬지. 근데 바로 다음날 아이들은 베일라에게 그대가 어떻게 빈 갑옷을 설득해 용광로에 던져질 생명에서 벗어나는지 질문했고 베일라는 그대의 이름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더군. 망각이 시작됐던 거군요. 그래, 망각. 죽음이 벤시에게 보내는 신호. 그 일 이후로 베일라는 회떼나무 아래에 오두막으로 이사했다. 그동안 그녀가 떠나버렸던 수많은 벤시들처럼 자신의 죽음이 찾아오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지. 나를 망각해버린 옛 친구와의 작별이라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마주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어쨌든 그대의 방식으로 부디 그녀에게 위로를 선사할 수 있길 바라지. 베일러는 우리를 위해, 이 협곡을 위해, 그리고 설커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희생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베일라 같은 사람은 늘 고집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난 단지 300년 동안의 기억이 하나둘씩 사라지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을 수 있길 바랄 뿐이다. 알겠습니다. 도착했다. 자, 저기 라케라 말린. 왜?
그대들의 작별에 내가 함께 있어줘야 하나? 오두막에 아무도 없는데요? 그럴 리가. 베일라가 떠난 건가요? 이미 망각이 시작된 벤 씨가 도대체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뭐야, 엘리베이터 안이 왜 이렇게 어두워? 관광용 창문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안내서는 제대로 읽어봤어? 이건 기대감을 주려고 하는 거야. 하늘 생활 전시회에 온 관람객들에겐 최고의 고공체험을 선사하려고 말이야. 이 프리뷰 티켓 경쟁률이 엄청남. 앞으로 보게 될 것은 최근 2년간 길거리를 그런 싸그러 드렁이라는 차원이 다르다고. 게다가 알겠다고. 그 안내서에 나온 정보로 잘난 척 좀 그만해. 우리도 바꿀 수 있는 바구를 죄다 푸릇푸릇하는 거로 바꿨잖아. 지금 하늘이라는 이 두 글자를 듣고도 잠자코 있을 콜롬비아리 어딨어. 그리고 눈치챘어? 우리 이렇게 오래 올랐는데도 아직 부유층에 도착하지 못했어. 그렇다는 건 그렇다는 건 이 사이언스 파크가 정말 홍보그들이 무지하게 높고 우리의 최첨단 부유기술이 건물 전체를 띄우기에 충분하다는 뜻이겠지. 자기야, 우리 제대로 찾아왔어. 그런데 이 음악은 뭐지? 이건 엘리베이터 광고인가? 네, 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해설한 오클라라고 합니다. 이런 어둡고 좁은 상자에 갇혀있으니 지루하고 혈압적이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600m 상공에서 전테라 유일무이의 적용을 보게 될 테니 충분히 가치 있는 그림일 거라 생각합니다. 히히, 40초면 우리는 부유 구조층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도 한 가지 고민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늘은 과연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짠짜잔. 아마 여러분은 지상 전상에서 네 바퀴가 오르지름 추진기로 대체된 비행 차량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머지않아 바퀴나 캐터필러가 달린 모든 것들은 죄다 박물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유모차든 이동도시든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곧 다가올 여름휴가를 미노스로 갈지 시에스타로 갈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러분의 선택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떠있는 모든 별에 선택 가능한 여행지가 될 테니까요. 오늘 칼럼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과자를 선물은 고리형 실험실의 미니어처일 수도 있고 미니 로켓의 샤켓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아이를 위해 하라박 주문을 놀이친구로 만들어주는 것이야말로 취약전의 교육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여러분은 레이디오 앞에서 하늘을 노래하는 수많은 곡 중에 과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굿나잇 크리스틴이 나올 것인가를 두고 내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금방 페이스와 허스키한 목소리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태양풍이 새로운 현악기가 되고 은하계 하나하나가 맞춤형 오르골이 되는 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하늘은 콜롬비아의 다음 도적지다. 이건 이제 단순한 잭슨 부틀릉의 사과구호가 아닙니다. 콜롬비아인이라면 누구나 위대한 개척자가 될 수 있고 별빛 바깥에서도 자신의 태자를 들을 수 있음을 이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존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찌르르 열릴 하루생활 전시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전시회 티켓을 옮기신 것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소리 넣은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물론 프리마운치 하늘을 여는 기적을 지켜본 여러분이라면 역시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믿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직접 경험을 차례랍니다. 콜롬비안 프로펠러 파라다이스 사이언스 파크 부유 구조층
드디어 직접 만나뵙게 됐네요.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바로 조금 전 그 만화 캐릭터의 실현의 실제 모델 오클리 파진스입니다. 역시 실물이 더 낫죠? 전 테라 유일무인 이동 섹터에 세운 부유구조층 컬럼비아의 프로필러 파라다이스 사이언스 파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투자자님,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중 레스토랑이라님, 여기가 이 사이스 파크의 가장 높은 곳인가? 하늘이 이렇게나 가깝다니 가슴이 벅차오르는군요. 음료는 뭐로 하시겠습니까? 90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내리면서부터 계속 말씀하고 계셨는데 지금쯤 아마 갈증을 느끼셨을 것 같군요. 역시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행정 담당자답게 세심하시네요, 고든 장관. 저는 단지 투자자님의 마음을 헤아릴 뿐이죠. 제가 주류, 담배, 아츠 유닛 및 의류지름 제품 관리국에서 처음 이 파크의 기획안을 들었을 때 저도 사막에서 지류가 물 한 방울 구경 못한 사람처럼 갈증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2년 전 잭슨 부트능이 의회에서 컬럼비아의 하늘 진치를 공식 선언한 뒤 모두가 별각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죠. 그래서 관리국의 승진 기회까지 마다하고 행정직부터 시작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이곳으로 전출을 신청한 거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선택은 옳았어요. 프로펠러 파라다이스는 건조 초기부터 특별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콜롬비아의 유일한 독자적 권한권을 가진 이동 섹터가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국방부 야만인들, 사법부 고집불통들, 맨날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판사들 모두 전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소속된 관리국조차 규정 매뉴를 한 것만 넘기고 80년 동안 움켜쥐고 있던 오리지널 제품 심사권을 내려놓았죠. 비공식 기관 중에서도 메이랜드의 비상관리감독 협회만 입주권이 있는데 다행히 그쪽은 이 파크의 특수사고만 안 터지면 된다는 입장뿐입니다. 개원 반년 만에 수백 개의 과학기술 기업이 잇따라 입주하고 매일 약 10,000명에 달하는 연구 인력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및 정부안전부에도 매일 수백 건의 특허 신청이 쏟아지고 있고요. 확실히 요즘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성장세가 제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군요. 정확한 견해 있습니다. 7일 후 이 사이언스 파크 섹터가 맥스 콜롬비아 특별구와 연결되면 정식으로 한일 생활 전시회가 개막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콜롬비아 전역에 개막식 생중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 입주한 기업들이 지금 전시품의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으니 지금이 바로 투자의 최적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아직은 좀 불안한데. 리스크를 걱정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하늘리 단지에서는 파월비스트도 제발로 냄비에 뛰어들 거라고 말하더군요. 축하 샴페인을 따르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풍미가 가장 좋은 때를 놓칠 수도 있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이 한 잔이면 당신의 갈증을, 모든 것에 대한 갈증을 품어줄 것입니다. 세상에, 나 정말 구름 속에 서 있는 거야? 파월비스트가 내 발밑에서 날고 있다고? 진짜 장관이야. 나 지금... 어지러움, 갈증, 그리고 두근거림이 느껴지시나요? 하늘 수소통이 필요해 보이는군요. 그렇지. 산소... 에? 이건 음료잖아. 독주보다 더 강렬하고 소프트 드링크보다 더 부드러운 하늘 생활의 완벽한 동반자, 더위와 갈증을 풀어줄 최고의 선택. 이게 바로 이 사이언스 파크에서만 제공되는 하늘 산소통이랍니다. 스스로 돌아보면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도 어릴 적에 산타의 날개를 부러워한 적 있지 않나요?
그 날개로는 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하늘 소지통이 말로 여러분의 혀끝에 날개를 달아주고 여러분의 꿈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에? 뭐야? 갑자기 웬 광고를? 먼저 이 파크 상층부부터 소개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버려둬. 브레이브형 관람객들이 즐겁게 웃고 있잖아. 그리고 평범한 탄산음료를 휴대의 발명본에 포장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시원한 탄산음료는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경치와 한증 맛집이죠. 자, 저를 따라오세요. 이제부터 이 부유구조축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층부에는 총 11개의 메인 플랫폼과 20개의 서브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파이프 모양의 통로가 길이고 이 플렉스 와이어가 플랫폼의 지반 역할에 해당합니다. 지상의 구조층처럼 이 부유층도 수람구역과 전시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업마다 여러 개의 다목적 부유 캡슐이 활용되는데 연구원들의 실험실이나 테스트들이 전시품을 체험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죠. 고공 엘리베이터로는 가장 아래층의 부유 플랫폼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블카 승강장은 이곳의 교통하부입니다. 100개의 비행 캡슐이 만들어진 레일에서 구형 케이블카가 유일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하죠. 네? 더 자극적인 이동수단은 없냐고요? 그렇다면 서브 플랫폼의 비상 점프대를 이용해보세요. 다만 경비원에게 제가 알 수 있다는 건 말하지 마시고요. 얼리 액세스 프리베인 만큼 지금 체험할 수 있는 전시품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다들 충분히 만족하실 거라 생각해요. 참고로 강한 햇볕을 오래 쐬면 갈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각 플랫폼에는 다양한 맛의 하늘 소스통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중독되는 건 음료가 아니라 이 하늘이니까요. 좋은 입력 기대하겠습니다. 겨우 이틀 만에 특별구 정보 승인을 따랐다고 들은 순간 그쪽과 손잡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저 어르신께서 아까부터 쭉 저기서 듣고 계시던데 혹시 아는 사이인가요? 둘의 중요한 대화를 방해해서 미안하군. 난 그저 반가운 얼굴을 찾아왔을 뿐이네. 죄송합니다. 제 불찰입니다. 이 구스타브 씨는 예전에 주류, 담배, 아치은인 및 오리지름 제품 관리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상사였단 말입니다. 언제 오신 겁니까? 이 하늘리 단지에서는 발비스트로 제발로 냄비에 뛰어든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확실히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을 빼먹었더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컬럼비아 황무지의 발비스트는 워낙 영리해서 사냥하기가 어려웠어. 그래서 대개척시대의 선구자들은 캠프에 수십 개의 냄비를 걸어두고 냄비에 가장 화려한 귀틀을 매달아두는 방법을 고안해내었지. 그걸 동족의 구애로 착각한 발비스트는 경계심을 풀고 급강하해 곧장 냄비 안으로 들어간 거야. 죽는 순간까지도 동족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면서. 잠깐만요. 그 말씀은... 국장님, 또 이야기를 꾸며내시는군요. 지난번엔 그 파월비스트가 함정과 동족을 잘 구분하기 때문에 절대 걸려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걱정돼서 응원해드리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저도 더 이상 7년 전의 그 풋내기가 아닙니다. 이제 저도 제 일을 알아서 잘할 수 있다고요. 아이, 지사님. 전 관리국 국장님까지 직접 나서서 보증해주고 가시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십니까? 제가 괜히 오해했군요. 두 분 모두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좋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예전에 관리국에서 저를 그렇게 교육하신 걸로도 모자라 은퇴하신 후에도 절 가르칠 생각이십니까? 나는 자네에게 정보 승인으로 거짓말하라고 가르친 적 없네. 게다가 방금 그 수사자는 아직 자격 심사 단계 아닌가? 그게 뭐 어떻습니까? 관리국의 규정에 손발을 묶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내라. 이건 국장님 말씀 아닙니까? 그건 또 잘도 기억하는군. 그렇다면 성과는?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3분의 1은 더 늘었습니다. 그 말은 자네 손발을 풀어주면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건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단말기를 확인해보게. 자네는 이제 일개 행정 담당자가 아니야. 이미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전권을 가지게 되었네. 설마 저를 이 파크의 총장으로 추천하신 겁니까? 아무리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운영 방식이 특수하다 해도 자넨 관리국 사람이야. 그러니 내 얼굴에 먹칠하지나 말게. 일일이 상기시켜줄 필요 없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전시회는 분명 순조롭게 열릴 겁니다. 자만하지 마. 자네도 알겠지만 방금 거액의 계약을 체결한 그 투자자는 이미 자네의 수를 간파했어. 그래도 그 사람은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플라워가 증권거래소에서 하늘이라는 단어가 붙은 주식은 가격이 순식간에 폭등하니까요. 지금의 콜롬비아는 하늘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중이라네. 별깍지. 이 세 글자를 쓸 줄 모르는 아이들조차 로켓 무늬가 찍힌 종이로 항공기를 잡고 놀고 있어. 이 열풍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른다고는 하진 않겠지. 네, 2년 전 트리마운치에서 수백만 명이 함께 목격한 기적 때문이죠. 크리스틴 라이트가 없었다면 자네가 떠드는 신본이 미래니 정복이 하는 말은 한낱 잠꼬대에 불과해. 라일랩이 특별구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 사이언스 파크 프로젝트 기획서를 제출했을 때 자네는 입국자들의 문을 수색하고 있었지. 이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에서 책이 없는 권한은 딱 하나인데 그건 아직까지도 이 파크의 최초 제안자에게 있죠. 리스크가 자네 목을 조여오기 전에 먼저 들어지게. 남은 시간은 7일 뿐인데 어찌할 셈인가? 컬럼비아 프로펠러 파라다이스 사이언스 파크 지상 구조층. 스카이 파라미터. 전송했어요. 플란테인의 시체에 오체가 있네. 케이블 대신 식물을 통해 장거리 수송을 시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아직 검증해야 할 가설이 너무 많아요. 사이언스 파크 상층부의 플랜터 유닛과 수치를 대조해봐야 결론을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올게요, 제이님. 괜찮아.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플랜터 유닛의 감각 센서는 강한의 방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오차가 있는 게 오히려 합격이란 뜻이야. 2시간 전에 내가 알려줬잖아. 죄송합니다. 하나 더. 방금 내가 전달한 부의 플랜터 유닛. 그룹에 심어진 나무는 뭐야? 주임님, 면접 때 제 이력서 보셨잖아요. 저는 식물학자가 아니에요. 알아. 손에 든 그 식물 목록을 뒤져본다고 하기가 하나 더 늘어날 일은 없어. 정신이 딴 데가 있군. 프리뷰 관람은 진작에 끝났어야 했어요. 20분 전에 해슬러님, 관람객들을 데리고 하층부 전시국에 가서 라일랩의 생태를 둘러봐야 했는데 프리뷰조차 이렇게 우리를 건너뛴다면 정식 전시회 때는 라일랩이 아예 제일지는 모른다고요.
프로펠러 파라다이스 사이언스 파크에서는 여전히 가끔 누군가가 시설에 붙어있는 라일랩의 로기를 발견하고 하늘을 여는 규정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기업의 이야기를 꺼내곤 한다. 하지만 이 층층이 쌓인 부유시설 아래, 심지어 지면 아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흙구덩이 옆에 한 라일랩의 주임이 홀로 서 있다는 걸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스카이, 호객은 우리 전문이 아니야. 지난 반년 동안 저는 제 전문이 뭐였는지도 거의 다 잊어버린걸요. 이 파크에 오고 나서부터 주인님은 10여 명의 연구원을 데리고 생태원에 틀에박혀 모종을 기르거나 부유 플랜트 유닛을 조정하거나 파크에 심을 나무만 장식할 뿐 대형 실험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펠러 파라다이스의 정원사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요, 생태원이 우리의 전시의 출품 프로젝트라는 건 알고 있어요. 지상에 둘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고려형 실험실의 유산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게 언제죠? 네스티 루노레이는 고개를 들어 올렸다. 2년 전 트리먼치 교회 지하의 에너지 우물 바닥에서 그녀는 종종 이렇게 밤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그 하늘만큼은 둥글면서 얇았고 한 손으로 가릴 수 있을 만큼 작았으며 황홀하면서도 두려움을 자아냈다. 하지만 지금의 하늘은 완전히 낯선 풍경으로 변해버렸다. 타워 마운틴 바이오의 태양광 보트, 파라솔 제약의 원반형 실험실, 볼보트 코친스키의 고정밀 천문 관측경, 마마존스의 전전후 부유 광고판까지. 이것들은 하늘을 빽빽하고 뜨겁게,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콜롬비아스럽게 만들어버렸다. 이 파크의 최초 제안자로서 우린 라일랩에 신경 써야 할 것은 오직 하나야. 어떻게 해야 공학 구조의 관점에서 건물을 공중에 더 오래 띄울 것인지만 생각하는데, 각 부유 구조물을 잇는 통로, 실험구역의 물과 산소의 공급 시스템, 나아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플랜트 유닛까지, 이 모든 게 파크의 핵심 구성 요소이자 라일랩의 성과야. 전시의 개막까지 7일밖에 안 남았어. 최대한 빨리 모든 전시품을 테스트하고 점검해야 돼. 우린 아직 프로펠러 파라다이스 엔지니어링부야. 네 소임을 잊지 마. 그게 다예요? 하늘을 향한 당신의 꿈이, 하늘을 향한 크리스틴의 꿈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각인각색의 부유물들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네스티 얼굴에 내려앉았다. 네스트는 말을 잇지 않고 안전모의 책만 살짝 내렸다.